네, 오늘은 세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때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세금이라는 뭐죠?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 그렇죠? 뭐 어떤 부동산의 자동차 취득한다 취득세, 일정 재산을 보여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죠. 근로자들은 어떻게 근로소득세 이렇게 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가는 세금들도 있어요. 어떤 물건을 사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죠. 그리고 고급 시계를 사거나 경마장 골프장에 입장한다 그러면 개별소비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내는 돈에 다 세금이 포함돼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 그렇죠? 담배소비세와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세금의 종류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게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나누고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죠. 관세는 이제 물건 수입하고 할 때 이제 붙어 나가는 이제 세금을 말하고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어떤 목적이 있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뭐 농어촌 특별세 그렇죠. 보통세는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뭐 인지세 이런 것들 있죠. 지방세는 도세, 시군세,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 이렇게 좀 나누죠.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세금이 언제 성립하느냐? 세금은 네, 그 어떤 과세 요건인 납세 의무자, 과세 불건, 과세 표준 세율이 충족되면 이제 자동으로 성립을 하는 게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거죠.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라고 해서 그 조세채권처럼 성립되어 있다고 해서 세금을 바로 내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가 바로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성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정인데 이렇게 확정이 되어야 이제 납세자가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과세관청이 이렇게 과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에는 신고 납세 방식, 부가과세 방식, 자동 확정 방식이 있는데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 세액 계산하고 해서 신고 납부 확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은 1월 말, 2월 초에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을 하는 게 결국 이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세액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물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카드를 얼마 썼는지 뭐 의료비를 얼마 썼는지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하는 거예요. 가지고 온 누가 있는지 이게 이제 신고 납부 방식이고 부가과세 방식은 과세관청 납세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이제 과세표준 세액을 확정해 주는 건데 상속세는 증여세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3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를 받았는데 이거를 2억 원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신고납세 방식이라면 납세자가 알아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3억 원짜리 증여를 받고 이거를 2억 원이라고 평가한다. 신고납세 방식이면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부가과세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거를 참고를 하고 과연 정말로 이게 2억 원인지 아니면 제대로 평가를 한 것인지를 이제 과세관청이 한번 검토를 해서 2억 원이 맞네 그럼 확정 그럼 되는 것이고 근데 2억 원이라고 납세자가 신고를 했지만 과세관청에 보니까 이 시가가 3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세금을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더 부과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제 확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부가과세 방식입니다. 자동 확정 방식은 인지세, 원천 징수한 소득세, 법인세처럼 그냥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그냥 확정이 돼버리는 그런 방식을 말해요.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는가? 소득세는 매년 12월 31일이 그냥 지나면 그냥 성립한 것이고, 그리고 확정 우리가 신고, 법인세는 마찬가지로 과세기간이 보통은 이제 12월 말에 이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걸로 법인들이 맞춰놓죠. 그래서 그때 끝나는 거고, 신고세. 왜냐면 이제 신고납세 방식이니까 다 신고시 확정이 되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두 번 해가지고 성립하고 각자 신고할 때. 물론 이제 신고납세 방식도 납세 의무자들이 신고에 오류가 있건 탈루 이런 거 있으면 조사 나가서 부과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룰은 납세자가 신고한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확정을 한다. 좀 이상하게 또는 잘못된 거 그런 것만 잡아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부가과세 방식은 상속세 증여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이 개신했는데 성립하고 증여받은데 증여재산을 이제 취득하는데 성립은 하는데 여기 확정을 정부가 제대로 신고를 했구나 이게 맞구나 시가 맞구나 라고 해서 확정을 해주면 이제 끝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세금이죠. 부가과세 방식. 자동 확정 방식은 뭐 특별히 성립하면 그냥 그대로 확정되니까 특별히 알아두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각 세무서 이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 구청, 서울지방국세청 이런 데 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있는데 뭐 세무조사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았다, 부당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한테 이제 고청을 이야기하면 불만을 이야기하면 이제 해결을 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